이 사연은 경기도 분당 지역에 사는 장태수, 서미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에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서미인은 65살이 되도록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이 불편했던 것이죠. 남편 장태수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그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서미희와 장태수는 4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해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고 지금은 분당에 자리 잡은 작은 상가 건물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자산 가치가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결코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은 모았죠. 하지만 그들은 외아들 장현우에게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현우 생일인데 뭐 준비했어? 아침 일찍 장태수가 물었습니다. 서미인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웃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갈비찜 해놨어요. 케이크도 예약했고요. 선물은? 우리 언제부터 선물 주고받았나요? 맛있는 밥 먹고 함께 시간 보내면 그게 선물 아닌가요?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검소한 생활을 해왔고 아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현우가 결혼할 때도 신혼집 보증금의 일부만 도와줬을 뿐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게 했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보,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서미희가 찌개를 불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 현우 결혼한 지도 3년이 지났잖아요. 지영이도 착하고 이제 상가 한 칸 정도는 물려줘도 될 것 같아서요. 장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했었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야. 서미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다 결국 가족이 파탄 나는 경우들을요. 그들은 그런 비극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우와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서미희는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라. 서미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너 좋아하는 음식 다 했단다. 식탁에는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그리고 큰 생일 케이크까지. 서미희는 아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장태수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오늘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미희와 장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친구랑 같이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차리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서요. 서미희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의 입에서 나올 말이 뻔했습니다. 아버지,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태수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현우야,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내 힘으로 해라.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작하지 마라.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친구도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아라. 왜 부모한테 손 벌리냐?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장태수는 아들의 반응에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고 아들도 그렇게 살길 바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서. 현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장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라면 또 올 거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서미인은 남편과 아들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때 지영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미인은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서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집은 다 자식 결혼한다고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주던데 우리는 보증금 일부만 도와주시고 지금도 월세 내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장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내 집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여보, 진정해요. 서미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장태수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돈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장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도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왜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미희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너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서미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살림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우의 말에는 비꼼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돈은 절대 빌려줄 수 없다. 내 말은 여기서 끝이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여보.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많이 바라는 줄 아세요? 서미희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현우야, 앉아서 얘기하자. 오늘은 내 생일인데. 생일이요? 이런 생일은 처음이네요. 현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영은 현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정말.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자 서미희는 따라갔습니다. 현우야, 제발. 어머니, 저희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않을게요. 현우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신발을 신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시발년들 다신 안 와.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서미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영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태수가 달려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지영은 이미 후회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사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현관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미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욕설을 듣다니.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서미희의 손이 지영의 머리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우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서미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아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신을 밀쳤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장태수는 아들의 행동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우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불효자식? 주먹이 현우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밀쳐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부자간의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집안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을 거예요. 현우가 씹어 말했습니다. 지영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고 현우도 곧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태수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서미희가 흐느꼈습니다. 장태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둘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나 보지. 서미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서미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서미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흥건해질 때까지 울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지친 몸이 잠에 들었습니다. 장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담배를 피웠습니다. 사실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는데 그날 밤 다시 손을 댔습니다. 한갑을 다 비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서미희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장태수가 소파에 앉아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밤새 안 주무셨어요? 서미희가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장태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미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잘해줬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르지. 장태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미희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현우한테 전화해 볼까요? 서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저렇게 부모에게 대들고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산다면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어머니를 밀치고 아버지에게 손을 드는 게 자식이야? 장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미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이 내뱉은 그 끔찍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우는 어떻게 그런 아내를 두둔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미희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수가 단호하게 반대했고 그녀도 내심 아들이 먼저 사과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지영의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서미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장태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온 이유는 지영의 아버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장태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 때문에 오신 거죠? 하실 말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태수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영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애가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미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후회한다고요? 그런 끔찍한 말을 어떻게... 서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네요. 지영이가 직접 와서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먼저 와서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장태수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미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장태수는 아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도 잊었어? 우리 아들이 당신을 밀치고 내게 손을 들었다는 걸. 지영의 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장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서미희는 남편의 완고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내심 아들 부부의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서미희는 침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장태수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미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미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오셨었어. 서미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나요? 서미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말투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아, 내가 우리에게 한 말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서미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아버님도 완고하시다는 건 익히 들어왔거든요. 지영아, 내가 우리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니? 끔찍한 말이요? 제가 그날 조금 감정이 격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실 일인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셨잖아요. 서미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됐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요. 아버님은 단 한 번도 현우에게 도움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부모 자식이에요? 서미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다른 집은 다 자식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사주던데 우리는 보증금 일부만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사업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시고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니?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 최대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님은 그냥 인색하신 거죠. 서미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이 전화는 여기서 끊을게. 내가 정말 반성하고 사과할 마음이 있을 때 다시 연락해. 사과요? 제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어머니랑 아버님이 현우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그렇게 무시하시고. 서미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들였는지, 어떻게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지영이었어요. 서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던? 서미희는 방금 있었던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장태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현우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장태수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현우는 왜 연락도 없는 거죠? 그 애도 이제 지영이 편이야.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장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미희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감도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태수는 서미희에게 중요한 결정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우리 재산은 현우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서미희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봐. 저런 며느리에게 우리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 그리고 현우도 이제 부모보다 아내를 선택했잖아. 우리 재산은 다른 곳에 쓰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도 좋고, 우리가 남은 인생 잘 살아도 좋고. 서미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위해 부모에게 대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서미희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장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그 결과물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의 자식으로서의 권리도 잃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서미희와 장태수의 결정 이후 한동안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나름대로 일상을 재정비했습니다. 서미희는 다시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장태수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둘이서만. 장태수가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제안했습니다. 서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마침 제주도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자. 지금까지는 아들 생각하느라 우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서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 때예요. 현우는 이제 그만 생각해요. 장태수는 아내의 변화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들에게 계속 미련을 가질까 걱정했었는데 이제 그녀도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을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서미희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장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더 일찍 이렇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걸 그랬나 싶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 장태수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서미인은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장태수 씨, 췌장에 이상이 있네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서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장태수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췌장암 말기라고요? 서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장태수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살려고 마음먹었더니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장태수가 마침내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바로 시작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미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감정을 추스르며 장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장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 함께 이겨내자. 그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태수는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치료의 부작용은 그를 빠르게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체중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미인은 밤낮 없이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식욕이 없는 남편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을 남편에게 쏟았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어느 날 밤 장태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서미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나을 거예요. 아니야, 현실을 직시하자.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없으면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 현우에게 연락하지 마. 그 애는 이미 자기 길을 선택했어. 서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아들에 대한 미련은 버렸어요. 현우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장태수는 아내의 결연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아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장태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화 치료뿐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싶어? 어느 날 장태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치료받는 게 이제 치료는 소용없어. 남은 시간 집에서 보내고 싶어. 서미인은 남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장태수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장태수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대로요. 현우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장태수는 아내의 단호함에 놀랐습니다. 정말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네, 전혀요. 부모를 그렇게 대한 자식에게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요? 그건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에요. 장태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여보, 저도 이제 확실히 알아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다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자식을 망치는 길이죠. 장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내가 없으면 너 혼자 외롭지 않을까?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서미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복지재단 같은 데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해.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함 없이 살길 바라. 서미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하지만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날 저녁 서미희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장태수의 모든 재산은 서미희에게 상속되도록 했고 현우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녀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미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대로 해주세요. 우리 결정이니까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서미희는 남편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장태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장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그날 밤 서미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현우의 번호였습니다. 서미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미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현우에게 남편의 상태를 알려준 걸까요? 그래, 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그런데 내가 왜 신경 써? 엄마,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왜 연락도 안 해주셨어요? 이웃분이 우연히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서미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너희가 우리에게 했던 행동 기억 안 나니?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데. 현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니? 너희는 이미 우리를 버렸어. 지금 가도 될까요? 아버지 뵙고 싶어요. 서미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내 아버지는 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고. 엄마, 그래도 마지막 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마지막 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싶어 해.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한 것도 그 원칙 중 하나야. 전화 너머로 현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산이요? 저는 재산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내가 처음 우리 집을 떠날 때는 재산 때문이었잖아. 너희 부부가 우리에게 한 말들 다 기억하고 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서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장태수가 떠나기 전에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물어볼게. 만약 내 아버지가 널 보고 싶다고 하면 연락할게. 하지만 지영이는 절대 데려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서미인은 장태수의 병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야윈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를 만나게 해줄까 말까? 서미인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다시 보게 한다면 남편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우의 방문이 오히려 남편을 더 괴롭게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깨어나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장태수가 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이미 아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남편만이 전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태수는 평소보다 기운이 좋아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미인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서미희가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장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은 좀 낫네. 기분도 좋고. 서미희는 남편 곁에 앉아 죽을 떠먹였습니다. 장태수는 평소보다 식욕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거의 절반 가까이 죽을 먹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서미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어젯밤에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하던? 당신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이웃분이 알려줬다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난 당신 뜻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만나고 싶다면 만나게 하고 아니라면 그러지 않겠다고. 서미희가 덧붙였습니다. 장태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서미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장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를 만나고 싶어? 서미희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 항상 알아.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서미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어요. 현우에게 연락할게요. 하지만 지영이는 안 돼. 절대로. 장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건 이미 말했어요. 서미희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현우야, 아버지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오늘 오후에 올 수 있겠니? 네, 당연하죠. 지금 당장 갈게요. 천천히 와라.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지영이는 데려오지 마. 아버지가 원치 않으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미인은 장태수에게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오후에 온대요.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보? 서미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서미희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돕기 위해 방을 정리하고 장태수가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히는 등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현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미희는 그를 냉담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들어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현우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셔.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아버지가 피곤해 하시면 바로 나가야 해. 서미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서미희는 현우를 장태수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장태수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들어와라. 현우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미희는 문간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현우가 아버지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 안 남았어. 장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장태수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오늘 널 부른 건 따로 할 말이 있어서야. 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는 우리 재산을 내게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태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우리 재산은 모두 내 어머니 앞으로 남길 거야. 너는 한 푼도 받지 못해.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가 그렇게 쉽게 눈물을 보여선 안 돼. 장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뵙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라. 장태수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에게 한 행동, 특히 내 아내가 한 말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원칙과 가치관이야. 내가 그동안 우리에게 배운 것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내. 그녀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생각해봐. 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는
말하지 마. 난 이미 내 생각이 있어. 단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장태수는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미희가 급히 달려와 남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서미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장태수는 가까스로 기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졌을 뿐이야. 현우야, 이제 가봐. 아버지가 쉬셔야 해. 서미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뵐게요.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서미희가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하고 싶어요. 현우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서미희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현우야, 너무 늦었어. 이미 우리는 결정했어. 너희와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지만 엄마, 그만 가봐. 아버지가 피곤해 하셔. 서미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용서받을 거예요. 서미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장태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보? 서미희가 남편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장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정말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장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결정은 변함없어. 단지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서미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했더라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여보. 서미희가 남편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그를 많이 지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서미희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우의 방문으로 인해 잠시나마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은 이제 완전히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미희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편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습니다. 장태수와 현우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장태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서미희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여보, 좀 쉬어요. 내가 괜찮으니까. 장태수가 어느 날 아침 지친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미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장태수는 약해진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미희야, 내가 없어도 넌 잘 살 수 있을 거야. 장태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미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재산은 모두 내 것이야. 원하는 대로 써. 단 현우에게는 주지 마. 그 애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해. 네, 여보. 당신 뜻대로 할게요. 장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날이구나. 서미희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계절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가을이 왔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 장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미희야, 고마워.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건 가장 큰 행운이었어. 서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난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서미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장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피곤하네. 잠시 쉬어야겠어. 서미희는 남편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장태수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희는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와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서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 둘 다 왜 왔니? 엄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싶어서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미희는 지영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 지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미희는 지영의 사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한 번만 아버님을 뵙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서미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영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지막 만남을 허락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서미희는 문을 닫고 장태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이가 사과하러 왔대요. 만나게 해줄까요? 서미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장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서미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셔. 깨우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와. 현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언제 다시 오면 될까요? 모르겠다. 아버님 상태를 봐야지. 서미희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지영이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서미희는 지영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거니? 아니면 재산 때문에 온 거니?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 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지? 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이 힘들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월세도 밀리고. 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서미인은 예상했던 대답을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이제 와서 사과하는 이유가 뻔하네. 엄마, 그래도 저희는 진심이에요.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난 너희가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는 관심 없어. 아버님이 결정하셨으니 그대로 따를 뿐이야. 무슨 결정이요? 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하셨어. 모든 재산은 나에게 남기시기로 했어. 현우와 지영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지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서미인은 지영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이니? 너희는 정말 재산 때문에 온 거였어. 아니에요, 어머니. 현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뵙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만 가봐. 아버님이 깨시면 물어볼게. 만약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연락할게. 서미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서미희는 다시 장태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미희는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현우와 지영이가 왔다 갔어요.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보내버렸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장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서미희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열이 있었습니다. 서미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급히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장태수의 상태는 매우 위중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미희에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서미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게 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서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하루 이틀이라고 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서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장태수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서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미희는 그날 밤 남편 곁에서 잠들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태수의 숨소리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미희는 문득 현우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그녀는 지영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들. 서미희는 결국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태수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미희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가 평화롭게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다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미희는 남편의 눈을 감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편히 가세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요. 걱정 마세요. 장태수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서미인은 남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고 화려한 장식이나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장태수가 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현우는 장례식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미희의 반응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해주셨어요? 현우가 서미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미희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었어. 마지막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서미희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진작에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미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넓은 집안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고 적막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영도 함께였습니다. 서미희는 현관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미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미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날씨를 그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희가 왜 왔는지 알아? 서미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왔지? 현우와 지영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용서받고 싶어서 왔어요. 현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왜냐하면 너희에게 줄 재산은 없으니까. 서미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현우에게도 상속이. 아니, 그렇지 않아. 서미희가 지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겼어. 너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아버지의 자식인데. 그래, 넌 아버지의 자식이야. 하지만 너희가 우리에게 한 행동을 아버지는 잊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고. 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너무하세요. 법적으로도 자식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서미희는 냉정하게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소한의 금액뿐이야.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거든. 그럴 수는 없어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서미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래, 해봐. 하지만 내 아버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어. 너희가 이길 수 없을 거야. 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팔을 잡아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이건 너무 불공평해. 지영이 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미인은 지영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정말로 재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재산보다는 관계 회복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서미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서미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관계 회복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어머니와 아버님이 먼저 현우를 버리셨잖아요. 서미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우를 버렸다고? 너희가 먼저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 그날 내가 한 말들 기억 안 나니?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다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님은 계획적으로 우리를 배제하셨잖아요.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지영아. 제발. 서미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영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현우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지영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서미희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현우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해줄게. 서미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어. 그리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셨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요, 엄마? 서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끝까지 널 사랑하셨어.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지.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인내심을 잃은 듯 현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가자. 두 사람이 떠난 후 서미희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그날 밤 서미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장태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미희야. 내 선택이 옳았어. 다음 날 아침 서미희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미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미애 씨, 저 현우 장인입니다. 지영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희는 놀랐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죄송합니다만 지영이와 현우가 어제 많이 실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미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중재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졌어요. 하지만 서미애 씨 그래도 자식인데. 네, 자식입니다.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고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지영의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미희는 다시 창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런 날씨에 남편과 함께 산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 잘하고 있죠? 서미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장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그녀의 질문에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서미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장태수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미희는 이제 홀로 생활하는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적막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장태수와 함께 보던 드라마를 혼자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미희는 현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현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편지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현우로부터의 소식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몇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서미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돈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 그리고 원칙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지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도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현우 올림. 서미희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서미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문득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희야,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서미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현우를 다시 만날 준비가, 그를 용서할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미희는 집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영을 마주쳤습니다. 지영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서미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서미희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남자와 헤어졌고 서미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우연이네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미희는 차갑게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지? 지영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예요. 친구? 아들과 편지까지 보내면서 화해하자더니 이제는 다른 남자와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서미인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우는 지영의 행동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도 속고 있는 것일까요? 집에 도착한 서미인은 오랜만에 현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현우야, 내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서미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지영이를 봤어. 다른 남자와 함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서미희는 놀랐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같이 살고 있는 거니? 아니요, 엄마. 저희 헤어졌어요. 이혼 절차 중이에요. 서미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 장례식 직후부터요. 지영이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미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에는 지영이도 반성하고 있다고 썼니? 서미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거짓말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저를 만나주길 바라서.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어요. 서미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이제야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후회해요. 서미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우리 만나자.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정말이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서렸습니다. 그래, 내일 집으로 와라.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자. 다음 날 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미희는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렴. 서미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서미희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미희는 차를 준비해 왔고 현우는 어색하게 차를 받았습니다. 어제 말했던 이야기 더 자세히 들려줄래? 서미희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지영이와 함께 어머니께 사과하러 왔을 때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지영이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지영이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저와 결혼한 이유가 우리 집 재산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서미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어서 쉽지 않네요.
재산? 너희에게 무슨 재산이 있니? 서미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과 차, 그리고 월세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요. 크진 않지만 서미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희야,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현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서미희가 문득 말했습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혼 변호사 비용 내가 대줄게. 그리고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서미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이제 엄마도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아.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께도 정말 죄송해요. 서미희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그걸 원하실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미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현우를 만났어요. 그 애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영이와는 이혼하기로 했대요. 당신이 늘 걱정했던 것처럼 그녀는 정말 돈만 보고 온 여자였나 봐요. 서미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현우가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그 애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서미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대하는 것도 사랑이었네요. 서미희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서미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이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